자, 일단 단원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요. 오늘 5단원은 동물과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 4개로 되어 있고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모은 거를 계라고 하거든요. 기관계. 그 중에서 소화와 관련된 소화계. 그다음에 순환은요. 피를 말하는 거. 심장과 피를 말하는 거. 혈액. 선생님, 네. 저는 왜 개라고 생각하면 종속과목 과목에 가서 되는 거예요? 비슷한 의미로 쓰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뜻으로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순환계, 심장과 혈관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흡은 우리 이제 숨을 쉬는 기관들, 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폐까지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설은 이제 오줌을 만드는 기관을 말해요. 그래서 심장, 콩팥하고 방광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배우는 거고요. 소화는 뭐 여러분들 제일 잘 알겠지만 우리 위를 중심으로 위와 소장에서 이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생물의 구성 단계부터 한번 보시면요. 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현이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이 내용이 없었는데 새롭게 바뀐 교재에서는 1학년 때 생물의 구성 단계가 세포, 조직, 기관, 개체라고 해서 배웠잖아요. 이미 그지? 그 내용들을 이제 정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배우는 거고요. 이제 1학년 되는 친구들은 나중에 혹은 1학년 되는 친구들은 지금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어쨌건 세포의 구성 단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4단계야.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가 기본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동물하고 식물이 세부적으로 조금 달라요. 동물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이제 동물 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일단은 동물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세포, 조직, 세포들이 모여서 같은 어떤 조직을 만들고요. 조직이 만들어져서 기관을 형성해요. 기관이라는 거는 뭐 심장이라든지 위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기관들을 모여서 이제 기관계라고 하는데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들끼리 예를 들면 소화기관이다. 그러면은 위,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을 소화와 관련된 기능이라고 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런 애들을 모은 게 기관계.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 거예요. 식물 같은 경우는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세포, 조직계, 그 다음에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되고요. 식물의 기관 같은 경우는 잎, 줄기, 뿌리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꽃잎, 줄기, 뿌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체가 돼요. 그래서 동물은 기관계라는 게 있고요. 식물은 조직이 뭉친 조직계가 있고 기관계가 없어. 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잘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우리는 일단은 요 단원 자체는 동물의 여러 가지 기관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만. 식물은 기관계가 없고 조직계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포는 뭐 잘 알겠지만 가장 우리 생물의 기본이 되는 단위가 되겠고요. 조직만 일단 보시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는데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끼리 이제 조직을 이뤄요. 그래서 신, 상, 결, 근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신경 조직, 상피 조직, 그 다음에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이렇게.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들 학교라든지 회사 아빠가 회사 갈 때 결근하면이죠. 어쨌든 이렇게 배우면 되는데 지금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기관과 기관계가 더 중요한 단위가 되겠고 이렇게 해서 신경 조직, 우리 신경계 있죠. 뇌라든지 척추라든지 아니면 여러 말단의 신경을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주는 신경 있죠. 그 신경 조직이고요. 상피는 여러분의 피부라든지 내장 기관이라든지 뭔가를 덮는 조직이지. 그리고 결합 조직 같은 경우는요. 근육을 먼저 할게요. 근육 같은 경우 말 그대로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근육 조직. 그래서 상피와 근육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질들을 결합이라고 해요. 결합 조직이라고 하고 뭐 피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대라든지 피, 인대 등등등 있지. 결합해주는 물질들을 말해요. 얘네가 합쳐져서 하나의 기관을 이루어요. 예를 들면 위라고 치자. 위에도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위를 덮고 있는 표면들이 있지. 상피.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여러 가지 결합되어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도 근육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기관을 형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를 뿐만 아니라 기관계라는 건요. 오늘 배울 이제 소화계에서 소화계라고 하죠. 소화계에서는 입에서부터 시작해. 입, 식도, 그 다음에 입, 식도.
또 그다음에 위, 그리고 소장, 그리고 대장까지가 소화계 관으로 연결된 소화계가 되겠고요. 이 여기다가 이건 기본적으로 음식물이 통과하는 기관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소화 효소라든지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간하고, 그다음에 쓸개하고, 이장. 얘네가 소화계야. 이렇게 되게 많겠지, 그렇지? 그래서 소화 작용하는데 얘네가 이 많은 기관들이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뒷장을 살짝 넘겨보시면은 소화 관련된 복잡한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시험할 때 제일 복잡한 내용 중에 하나가 돼.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중에서 소화하고 순환 단원이 제일 어려워,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은 참고로 그냥 해놓으시고 시험 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큰 틀에서 일단 구조적인 걸 외우세요. 구조적인 거 외우시고 시험 때는 이제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 이런 것들 외우셔야 돼. 오늘은 큰 틀에서만 정리를 해 놓으세요. 당장 시험을 보는 건 아니니까. 어쨌건 소화기를 구성하는 것들은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쓸개, 이자처럼 소화와 관련된 기능을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기관계가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순환계. 우리 다음 주에 할 순환계. 피의 혈액과 관련된 거예요. 일단은 심장에서 피를 펌핑을 하죠. 내뿜죠. 그리고 심장이 지나가는 통로들이 있지. 혈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계가 되겠어요. 이왕 하는 김에 전반적으로 소화, 순환, 그 다음에 호흡계, 세 번째 나눠져 있는 호흡계. 코에서 시작해. 근데 코에서 이어지는 그 관을 공기가 드나드는 관이라 해서 기관이라고. 그래서 기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양쪽으로 기관지라고. 기관지 들어봤지? 여러분들 감기 같은 거 기관지가 어떻게 되고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 기관지. 기관지에서 붙어 있는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폐예요. 폐는 한 조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지? 두 조각으로 돼 있고요. 순대 먹어봤죠? 순대 간 보시면은 구멍이 뽕뽕뽕뽕뽕 뚫려 있어. 그래서 폐포라고 해가지고 수억 개의 한 폐당 간단하게 할게요. 1억 5천 개의 폐포라고 해서 작은 공기 주머니들이 이렇게 있어. 공기 방울들이. 그게 양쪽에 3억 개 있어. 어쨌건 이렇게 구성돼 있어. 요게 호흡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마지막 배설계. 마지막 단원. 배설계는 이제 오줌을 만드는 곳이고요. 참고로 대변은 대장에서 소화를 거쳐서 나온 찌꺼기야. 소화를 시키고 물을 흡수한 다음에 남은 찌꺼기가 대변으로 나온 거라서 소화의 산물이에요. 대변은. 우리가 배우는 배설은 오줌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에서는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고요. 이 오줌이 이어지는 관들이 있어. 그래서 오줌관. 콩팥에서 방광으로 이어지는 것이 오줌관이고요. 뭐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다음에 하니까. 그래서 이 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가래. 방광이 오줌보야. 오줌을 저장해 놓는 곳이고요. 평소에는 저장해 놨다가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잖아. 그래서 요도를 통해서 배출이 돼. 이게 배설과 관련된 기관들의 모음이야. 알겠지? 이게 개의 기관, 개의 정의가 됐어.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들의 모음. 알겠죠? 오케이?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많이 복잡하죠? 자, 책으로 보면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생물의 구성 단계, 세포, 조직, 기관, 개체가 기본 4가지가 되겠고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동물 같은 경우는 밑에 거 이제 기관계가 들어간다. 그래서 기관계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있어. 근육을 담당하거나 상피를 덮고 있거나, 상피라는 건 피부 조직 같은 걸 말하는 거야. 표피. 그리고 이제 얘네가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이뤄요. 근육과 관련된 세포들은 근육 조직을 이루고, 피부 표면이나 표면과 관련된 애들, 표피와 관련된 애들은 상피 조직을 이뤄. 그리고 뭐 뼈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제 결합 조직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근육 조직을 이뤄. 얘네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기관을 형성해, 그지? 그리고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기능을 하는 애들끼리를 모아서 같은 기관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하세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동물은 5개인데 기관계가 들어간다. 식물은 기관계가 없고 조직 다음에 조직계가 있다. 알겠죠? 뭐 쓰진 않을게요. 동물의 기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제 어떤 기관계가 있는지만 들어두세요.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말고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우는 기관계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신경계가 있고요. 요거 3학년 때 배워. 그다음에 골격계. 요거는
고등학교 2학년 생물 시간에 배우고요. 근육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면역작용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우고요. 내분비계 요거 3학년 때 배우고요. 내분비계는 호르몬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생식계도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배우게 돼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운다. 그 중에서 우리는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 네 가지를 이제 배워요. 자, 이제 10페이지 가운데 보시면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다시 한번 볼게요. 세포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아까 말씀드렸고요. 조직 같은 경우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인 단계가 된 이제 조직이 되겠고요. 딱 네 가지 조직이 있어요. 근육 조직, 상피 조직, 신경 조직, 결합 조직 네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신상결근, 신경 조직,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상결근 이렇게 외우시고 보통 시험에는 뭐 잘 안 나오지만 어떻게든 기억은 한다면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이 모여서 이제 거기다 밑줄할게요.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단계가 돼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밑줄할게요. 관련된 기능을 하는 공통된 기능을 하는 이제 몇 개의 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단계가 되겠죠. 거기다 밑줄에 넣으세요. 그래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이제 그림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물, 개체가 되겠죠. 기관계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 놓으시고 요 동물의 구성 단계 5개 중에서는 기관계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다. 알겠지? 그래서 동물들이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기관계가 되겠고요. 기관계들이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숨을 쉬면 영양소를 숨을 쉬어서 산소를 조직에 갖다 주고 나온 이제 노폐물을 이제 다시 배설기를 통해서 오줌으로 내보내고 다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영양소 볼게요. 영양소는 우리가 3대 영양소와 이제 부영양소가 있는데요. 일단 영양소라는 뜻을 보시면요. 몸을 구성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거나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되는데 그냥 체크만 해놓으시고 밑에 어차피 같이 볼 거니까 생물이 생명활동을 하고 생존을 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물질을 이제 영양소로 한다. 그 정의만 알면 되고요. 영양소가 뭔지가 중요하겠죠. 영양소는 크게 주영양소하고요. 일단 중요한 영양소라는 거, 가장 중요한 중영양소. 얘네는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애들. 특히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3대 영양소라고요. 탄수화물.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생존과는 중요하지만 생존에는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없으면은 우리가 건강을 상할 수 있는 애들. 부영양소라고. 그래서 주영양소가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잃어. 부영양소는 생명은 잃진 않지만 병을 얻는 거죠. 병을 앓게 돼. 그래서 그전에 뭐 선생님이 말했지만 탄수화물에서는 중요한 게 주영양소에서 중요한 게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고요. 요거 제가 이제 순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가 인류가 처음에 진화에서 탄생하면서 먹었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 뿌리 이런 거 먹었을 거 아니겠지? 그래서 쌀을 키우고 그 다음에 밀가루를 키워서 우리가 뭐 밥도 먹고 빵을 먹으면서 가장 많이 먹게 되는 형식이죠. 탄수화물.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먹게 되겠지. 생선을 먹게 되겠지. 단백질. 그리고 이제 더 영양이 많은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통닭도 해먹고 치킨도 해먹고 그래서 지방을 섭취하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순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선 주영양소부터 볼게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요 주로 에너지원이다 되는데 이 탄수화물이 어디서 왔냐면 이게 녹물이라고 녹말을 생각해 보세요. 녹말 어디서 왔냐? 포도당에서 왔잖아. 포도당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그래서 탄수화물의 역할은 몸을 구성하기도 하지만요 가장 큰 역할은 에너지원이다. 단백질은요 에너지원으로 쓰이긴 하지만 몸을 구성한다.
여러분들 근육보다 살 말고 근육을 키우는 게 뭐니?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호르몬이라든지 효소라든지 면역과 관련된 단백질들이 많아요. 그것들이 전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애고, 지방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지방으로 축적해 놓고 여러분의 살이 되지. 보통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요때 에너지원은 요거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되겠고, 이 에너지원은요 우리가 추울 때 열을 저장해 놓잖아, 그지? 이 열이 되는 에너지원 조금 달라. 그래서 얘는 생명의 필수적인 거고요, 얘는 우리 살아가기 위해서 기차적으로 열이 되는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탄수화물은요 첫 번째 줄에 주로 에너지원으로서 이용된다,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그냥 요것만 숫자만 적어 놓으세요. 그래. 1g당 그냥 숫자만 기억하세요. 숫자만. 단위로는 1g당 4kcal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숫자만 4만 기록하세요. 단백질도 에너지로 쓸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몸을 구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로도 쓸 수 있는데요. 4kcal per g.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얘는 에너지원으로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9kcal per g. 그러니까 1g당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가 되겠지. 그래서 평소에는 축적해 놨다가 탄수화물, 단백질이 없을 때 지방을 가지고 이제 태워가지고 에너지 대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추운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추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열을 만들어내는 게 지방이에요. 탄수화물부터 다시 볼게요.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요. 이 숫자 4kcal per g 꼭 적어 놓으시고요. 탄수화물, 그 다음에 종류 같은 경우는 녹말, 엿당, 설탕, 포도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녹말은 포도당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붙은 사슬처럼 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굉장히 큰 고분자 덩어리가 되겠고요. 엿당은 우리가 뒤에서 이제 소화하면서 나올 건데, 탄수화물이 분해돼가지고 포도당 2개가 붙은 거를 우리가 엿당이라고 해요. 2당이라고 해가지고요. 포도당 2개가 붙은 거를 엿당이라고 하고, 이제 녹말의 분해 산물 중에 하나가 엿당이에요. 그래서 녹말을 섭취하잖아. 여러분들이 빵이나 쌀을 먹었어, 밥을 먹었어. 그 다음에 녹말 탄수화물을 먹은 거잖아요. 얘가 소화 과정에서 분해가 돼. 그러면 엿당이 돼요. 얘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이야. 이렇게 막 붙어 있어. 이렇게 포도당 여러 개가 이제 붙어 있는 형태인데, 얘가 엿당은요 이렇게 2개. 소화 과정에 이렇게 2개로 쪼개지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화가 되면 포도당이 돼. 육각형짜리 하나가 이렇게 큰 고분자 덩어리를, 큰 덩어리를 작게 만들어주는 게 소화예요. 알겠죠? 그리고 설탕, 포도당 있죠? 설탕은 이제 포도당에 다른 변화된, 우리가 이제 포도당, 녹말, 설탕을 봤지만 하나의 단위긴 한데 포도당의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포도당하고 설탕하고 단당류라고 그래가지고 당이 1개짜리를 포도당, 지금 배울 필요는 없지만 설탕, 과당 이렇게 있는데요. 과당이 이제 우리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거고, 얘는 오각형이고요. 얘는 육각형, 얘도 육각형인데 모양이 좀 다르다 생각하시고, 어쨌건 하나짜리다, 단위가 하나짜리다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뭐 잘 알겠지만요, 빵이라든지 국수라든지 빵, 밥, 국수, 빵, 고구마, 감자처럼 쌀이나 밀가루 등등 가루가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단백질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로 몸을 구성해요. 뭐 여러분들 근육을 구성하고요. 그러니까 성장기에 가장 필요한 게 단백질이겠지. 우리가 생명에 가장 필요한 거 찾아라. 다 중요하지만 탄수화물 되겠고요.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생장하는데 특히 청소년기에 필요한 거는 뭐다? 단백질이 되겠죠. 키를 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과 이제 근육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전부 이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단백질이 떨어지면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이제 가늘어지는 게 단백질이 적어지기 때문이에요. 몸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호르몬, 효소분 등등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는 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효소와 호르몬을 만든다는 거고요. 뒤쪽에서 이제 배울 거니까 참고하시고,
효소 호르몬 정도만 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는 데에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효소 호르몬 등으로 만들어서 단백질이 효소 호르몬 등으로 돼 있고 이런 것도 조절한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4kcal/g을 써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들어있는 건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들이지. 고기, 그다음에 생선, 달걀, 두부, 콩은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성장기에 많이 필요한 것들이라고 해서 꼭 먹어야 되는 것들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지방은요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9kcal 정도의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숫자가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똑같은데 4, 4로 지방은 9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겠죠. 지방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열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온을 여러분들 겨울 같은 때 이제 체온을 조절할 때 꼭 필수적인 게 지방이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뭐 하나만 더 적어 놓을게요. 얘네 분해 산물은 뒤에 나올 이제 소화의 결과물인데요. 탄수화물은 잘게 쪼개지면 포도당이 되고요. 기본 단위가.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되고요. 지방은 좀 복잡한데 두 개로 나눠져요. 지방산과 이름이 어려워요. 모노라는 건 한 개라는 뜻이에요. 한 개. 글리세리드라고 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방산에 원래 글리세리드가 두 개가 붙어 있어. 지방이라는 거. 근데 얘네가 한 개씩, 한 개로 쪼개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개였나고 하여튼 글리세리드 하나로 쪼개져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하나하나씩 이런 식으로. 이거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포도당, 탄수화물의 분해 산물 가장 작은 단위는 포도당, 단백질의 가장 쪼개진 작은 단위는 아미노산, 지방이 가장 쪼개진 단위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뒤에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외우셔야 돼요. 1, 2, 3, 4, 5번만 풀고 이제 넘어갈게요. 쉴게요. 왜안 풀어? 얘가 풀었는데 자, 1번 생물 몸의 구성 단계는 몸의 구성 단계 세포, 조직, 기관, 개체가 되겠고,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다음에 기관, 개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 조직, 조직개가 있고 기관. 2번
가는 개체가 되겠고요. 나는 기관 개가 되겠고요. 다는 가장 작은 단위 세포가 되겠고요. 라는 기관이 되겠고요. 마는 조직이에요. 세포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그 작은 단계부터 다, 마, 라, 나, 가가 되겠고요. 3번 소화계는 위, 간, 소장, 대장이 되겠고요. 순환계는 심장하고 혈관이 되겠고요. 호흡계는 폐와 기관이 되겠고요. 배설계는 통팍과 방광이 되겠죠. 4번 소화계는 양분을 소화해서 흡수하는 기관이에요. 맞아요. 2번 동물의 몸에만 있는 단계는 기관이라고 하고요. 아니죠. 기관계가 되겠죠. X가 되겠고 식물의 몸에는 조직계와 기관계가 모두 있다는데 조직계만 있고 기관계는 없어요. X. 순환계는 여러 가지 물질을 온몸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맞고요. 동물의 몸은 한 종류의 세포가 아닌 여러 종류의 세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X가 되겠고요. 식물의 몸에서는 뿌리, 줄기, 잎과 같은 조직이 아니라 뿌리, 줄기, 잎, 꽃 이런 것들은 기관이라고 그랬죠. 식물의 이제 구성 단계 같은 경우는요. 왼쪽에 있는 제일 위에 플러스 강의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조직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1번은 보세요. 그냥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이제 동물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에 영양소의 특징이 있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탄수화물은 기억, 주로 에너지로 사용된다.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로 사용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3번 지방은 땅콩, 깨, 참기름 등에 많이 들어있고요. 에너지를 원으로 이용되고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좀 쉬었다가 이제 할게요.